네, 저희가 오늘 걸어볼 길은 해안선 따라 동구길입니다. 이 화도진 문화원과 동구가 탐방길을 만든 이유는 동구라는 곳이 원래 해안에 접해 있던 바다가 들어오던 그런 지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립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 원래 해안선이 어딘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도진 문화원과 동구에서는 원래 물길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동구를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탐방 코스를 마련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께 이 매립이 된 이후에 이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주택지가 들어서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직접 걸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함께 걸어보시면서 이 동구의 지형의 변화라든지 매립지로 들어선 산업시설이라든지 혹은 주택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화촌포 물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화촌포는요, 동구를 휘감아 돌던 그 서해안 바다에서 주안포 갯골이라는 그 갯골이 있어요. 이 주안포 갯골은 간석동까지 이어지던 그 갯골인데, 이 주안포 갯골에서 이 동인천역 북광장 쪽으로 흘러들던 이 갯골 물길을 화촌포라고 불립니다. 이 화촌포의 그 화촌이라는 지명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화평동 냉면골목 일대를 화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꽃말을 한자로 풀었을 때 꽃화자에 마을 촌자를 써서 이제 화촌 이렇게 불렀던 건데, 사실은 꽃말이 아니라 그 전에 곶말,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돌출부를 고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곳 안쪽에 있던 마을이라고 해서 곶말이라고 불렀던 것이 꽃말, 그래서 한자로 풀어서 화촌이라고 불렸던 것이 되겠고요. 이 화촌포 물길은 지금 이 동인천역 북광장으로 흘러들어서 이 철길 넘어서 전동 쪽까지 흘러들고요. 또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을 해서 배다리까지 이어지던 그 물길을 화촌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화촌포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조선시대 인천도부 다소면 송림리에 해당이 되고요. 왼쪽은 인천도부 다소면 고잔리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고잔리와 송림리를 가르던 그 기준이 됐던 그 물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촌포부터 시작을 해서 동구 해안선을 따라 물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화촌포 끝자락에서 물길을 따라서 이제 수문통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수문통이 뭐냐 하면 제방을 쌓고 뚝을 쌓고 뚝을 쌓는 이유가 이제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혹은 바다의 그 간척을 위해서 뚝을 쌓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쪽에 물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이 들락날락하는 그 수문을 냅니다. 그 수문의 앞에 나무로 만든 장치, 그러니까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수문통이라고 하죠. 바로 제가 있던 자리도 지금 제방이 있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방은 18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그 동전을 제조하던 전환국이라는 그 기관이 지금 중구보건소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전환국에서 동전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 동전을 만들던 기계와 동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원료가 쌓여 있었는데, 이게 해수 범람을 통해서 재료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제방을 쌓는 거죠. 이 제방을 쌓고 안쪽에 가둬둔 물이 이제 뭐 만조 때라든지 혹은 그 백중사리 때라든지 혹은 집중 장마 때라든지 이럴 때 물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문을 내고 그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 수문을 열고 닫는 그 개폐 장치를 수문통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통자가 일본말로 거리 통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이다 보니까 수문통 거리라는 의미로 이제 시민들한테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제방이 지금 여기까지 쌓여지고 1908년경에 일본인 부호 중에
가쿠에이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쿠에이타로가 이 수문통 1차 제방 바깥쪽에 2차 제방을 쌓아요. 그리고 이 안쪽의 땅을 개간을 해서 이제 농경지로 만들려고 하죠. 수문통이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 이 수문통 바깥을 또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해서 왼쪽 땅으로는 그 나중에 인천 공작창이라고 불리는 일본 차량 제조 인천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이 인천 북부 공장지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그 송현 변전소와 그다음에 조선 이연금속이라는 회사의 사택질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이 가운데 물길을 일자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이 도로 자리가 원래 그 정비했던 그 수문통 그 물길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1960년대에 지금 요 위쪽 2차 제방 자리까지 이 물길 위를 복개를 해서 여기에 시장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문통 시장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인천 공작창이 이전을 하고 저 위 부지가 아파트로 만들어지면서 1990년대 이 물길을 완전히 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그렇게 이 수문통의 물길 변화상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동 장소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송현초등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송현초등학교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수문통 그 매립을 수문통 바깥쪽에 이 공장지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던 이 요시다 히데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1936년도에 수문통 바깥쪽 송현동 해면 매립공사의 그 매립권을 획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조일양조 사장을 지내고 월미 유원주식회사 사장을 지냈던 아주 인천의 돈 많은 부자였죠. 이 사람과 일제강점기에 인천 경찰이었던 김윤복이라는 친일파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업학교 교장이었던 무카이 사이이치, 이 세 명이 수문통 바깥쪽 해면에 그 매립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이 매립을 한다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땅값이 10배 이상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천 지역사회에 내가 매립을 해서 매립으로 얻은 수익을 전액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환원에 따라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이 송현초등학교죠. 원래 이 땅은 바다예요. 이 화도고개 안쪽으로 해안선이 흘러 들어가는 화천포 초입에 있던 이 바다를 매립을 하면서 여기에 한 5,000평 부지의 땅을 기부를 하고 또 학교 건축 공사비도 기부를 하고 해서 이 학교를 세우는데요. 이 학교 건물은 신흥초등학교의 목조 건물을 떼다가 학교 건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학생은 1937년 4월 15일 날 학생 140명을 모집을 해서 임시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37년 10월 달에 정식으로 개교를 한 사립초등학교였죠. 그래서 개교 당시의 이름은 송현 사립보통학교로 개교를 해서 운영이 되다가 초대 교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카이 사이이치라는 그 세 명 중에 한 명, 공동 출자를 했던 그 3명 중에 한 명이 초대 교장을 맡고요. 1944년도에 이 학교 운영 재단을 인천부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립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송현 공립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광복 후에 지금까지 송현 초등학교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그 일본 차량 제조 주식회사 인천공장 사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차량 제조 주식회사 인천공장은요, 1937년도에 수문통 바깥쪽을 매립을 하고 서쪽 부지를 마련해서 15,000평 부지에 일본 차량 주식회사가 인천공장 부지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장을 짓고 그 바깥쪽으로 지금 동국제강 자리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거기도 매립한 뒤에 공장을 짓거든요. 일본 차량 제조 주식회사는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신간센을 만드는 그 기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당시에 인천에서 군용 열차, 그리고 기관차, 객차, 이런 화물차, 이런 기차들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1942년 당시에 약 800명의 그 직원 혹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800명 정도가 살 집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공장 부지 바깥쪽에 일본인 직원들과 그다음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그 사택을 짓습니다. 그래서 화수동 37번지 바로 이 길 건너편에는 간부사택이라 그래서
2호 연립,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두 가구가 모여 살 수 있게 만든 그 2호 연립 사택을 6동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장소가 화수동 5번지 자리인데, 이 화수동 5번지 일대에는 8호 연립, 그러니까 8가구가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는 8호 연립 사택 한 동과 그 다음에 10호 연립, 10가구가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게 만든 10호 연립 사택 5동, 그리고 합숙소, 그러니까 독신자 숙소라든지 나중에 근로보국대 숙소로 사용될 그 합숙소 2동 해가지고 모두 이 화수동 37번지, 화수동 5번지 일대 모두 14동의 사택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2호 연립 사택, 화수동 37번지에 2호 연립 사택 3동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화수동 5번지에 유일하게 제 뒤에 보이는 저 건물, 그러니까 저게 원래 10호 연립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일본 차량 제조 주식회사의 그 직원 사택으로 볼 수 있는 이 건물 한 동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차량 제조 주식회사 인천 공장 같은 경우는요, 1944년도에 군수공장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의 그 군수 물자를 운반하던 그 화물차, 기관차를 만들던 공장으로 지정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쪽 끝이, 이 공장 부지 끝이 이 해안선이 원래 해안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30년대 말에 이 바깥쪽으로 더 매립을 해서 이 바깥쪽에는 도쿄 시바우라 전기 인천 공장이라든지 혹은 조선기계 제작소 공장이라든지 해서 해안선이 저 북쪽으로 조금 더 넓혀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원래 해안선의 끝자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이동을 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팔경원이라는 곳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만석교회 앞에, 만석감리교회 앞에 서 있는데요. 이곳은 사실 해안선이 아닙니다. 해안선이 아니고 화덕교회에서 묘도까지 이어지는 능선의 중간부에 제가 서 있고요. 구릉의 언덕부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왼쪽과 오른쪽은 원래 다 해안선입니다. 그러니까 화도,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쪽에 지명이었던 고잔리, 그리고 화촌포의 그 화촌, 여기에 어원이 되는 그 고지,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 고지의 중간쯤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 왼쪽으로는 지금 그 두산인프라코 인천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조선기계 제작소 인천 공장이죠. 이곳이 원래 문해미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너머에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원래 물은 이 제 오른쪽에 이렇게 만을 이루고 돌아가는 북성포라는 그 갯골이 들어오던 그 만이 있었는데 그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라고 해서 문해미라고 불렀던 마을이고요. 여기가 이제 1937년경에 조선기계 제작소가 매입을 해서 일부 매립을 하고 여기에 이제 공장을 지었던 곳이죠. 제 오른쪽으로는 원래 북성포라는 그 갯골이 들어오던 곳인데 여기를 1906년도에 그 일본인 이나다 가치히코라는 사람이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고 이제 육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매립한 이후에 이 매립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쪽 조개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 레저타운을 만듭니다. 묘도의 해수욕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곽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팔경원이라는 그 호텔을 만드는 거죠. 팔경원이라는 이름은 이 곳에서 여기가 좀 높은 지대다 보니까 이 인천의 팔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팔경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1907년 10월 달에 개업을 하는데, 문을 여는데, 이 팔경원은 정량호텔로 광고를 해요. 이 정량호텔이란 건 뭐냐 하면 휴양호텔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혹은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해라, 바다를 보면서 해수욕도 하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정량호텔로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조탕이 이제 부설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수조탕이란 건 뭐냐 하면 일본인들이 온천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인천은 온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끓여서 목욕탕식으로 만든 그 해수탕이죠, 이른바. 이게 이제 월미도에 1923년도에 만들어지는 월미도에 해수조탕이 처음 시설이 되는데, 그 전에 이 팔경원 안에 해수조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경원에는요, 인천에 있던 각종 단체의 그 휴양지, 그러니까 뭐 야유회라든지 혹은 그 연수라든지 이런 시설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 1923년경에 월미도 유원지라는 굉장히 거대한 종합 휴양시설이 들어서면서 점점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휴업과 개장을 반복하다가
1931년도에 마지막 광고를 경성일보에 내면서 그 이후로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931년도 이후에는 아마 문을 닫은 게 아닌가. 그 시설을 이제 월미도 유원지 쪽으로 넘겨주고 휴양 시설로서, 호텔로서는 기능을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해안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그곳에 저희가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이제 이 구릉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서 묘도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묘도에 와 있습니다. 묘도 섬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 뒤로 보이시면 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지형은 이 화도곡에서 쭉 이어 내려오던 능선이 모래톱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섬을 묘도, 그러니까 괭이불이라고 불렸던 섬이죠. 이 섬이 인천의 서북단 끝에 바닷가로 돌출되어 있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잔, 화도, 화촌에 혹은 화촌포까지의 그 어원이 됐던 그 섬인데요. 이 섬은 인천 서해안의 끝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79년도에 화도진이 설치가 되면서 화도진 관할에 총 8개 포대를 설치합니다. 그 가장 북쪽에 있던 그 포대가 설치됐던 그 섬이고요. 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5개의 포를 설치할 수 있는 포대가 묘도 북변포대, 묘도 남변포대 2개의 포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 해안가로 들어오는 외국의 그 선박들, 군함들을 여기서 방어하기 위한 그 포대가 설치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포대가 이제 화도진이 1894년도에 화도진이 혁파가 돼요. 혁파가 되면서 포대의 쓰임이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되고 방치가 되고 있다가 1906년에 이나다 가치이코가 요 앞쪽에 북성포만을 매립을 하면서 이 매립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팔경원이라는 호텔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묘도로 이어지는 그 모래톱 인근에 유곽을 만들고, 이 묘도에는 해수욕장을 설치를 합니다. 아마 인천에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설치된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수욕장은 참 특징적인 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해수욕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묘도의 남쪽에 있던 포대 자리에 남자 해수욕장, 묘도 북쪽에 있던 포대 앞쪽으로 여자 해수욕장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수욕장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오래 가지는 못하고 1910년대 중반쯤에 문을 닫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묘도라는 섬이 사라지게 된 것은 1930년대 말에 이 일대를 공업지대로 만들면서 이 묘도를 깎아버리고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해서 여기에 북인천항이라는 항만 시설을 두게 되는데요. 기존의 인천항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주고요. 이 인천 북부 지역에 공업 공장지대를 만들면서 이 북인천항은 공업항으로서 기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북인천항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지로, 이 총독이 여기에 북인천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여기에 그 기공식 때도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네, 이 항구의 기능을 했던 시기는 1939년도에 이제 항만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1950년대 초반까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951년이죠. 일사후퇴 당시에 인천의 피난민들이 이 북인천항에서 미군 수송선을 타고 피난을 갔다는 사진도 나와 있고 기록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구로서의 기능은 아마 석탄부두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 마지막인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인천 판유리공장, 그러니까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가 여기에 유리공장을 지으면서 이 일대가 항만 시설에서 이제 공장지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묘도 자리에서 이제 저희는 다시 이제 이 해안선의 끝이니까 인천 제염소가 있던 이나다 가치이코가 매립을 했던 그 장소로 옮겨서 인천 해안선을 따라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만석 비치타운 아파트 앞에 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해안선과 무슨 관계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여러분들 아마 화면에 안 보이겠지만 제 앞으로는 그 화도곡에서 묘도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사실 여기는 원래 바다였겠죠. 바다였는데 1906년도에 이 바다, 그러니까 갯골이죠. 북성포라는 갯골이 흘러드는 만이었는데 1906년도에 이나다 가치이코라는 일본인이 이 안을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고
팔경원, 묘도해수욕장, 육악 이런 것들을 이쪽에 설치를 하는데, 사실 이 매립지 안쪽은 땅이 잘 팔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처음 들어섰던 그 시설이 바로 제염 공장입니다. 제염 공장은 무엇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제염 공장이죠. 제제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순도가 떨어지는 이 천일염을 다시 한번 물에 녹여서 다시 한번 끓여내서 얻은 결정체, 이거를 제제염이라고 합니다. 일명 꽃소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미용으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소금인데요. 여기가 중국 산동반도 가깝거든요, 거리가. 중국 산동반도는 중국에서 가장 큰 천일제염 단지예요. 거기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거리상으로 가까운 만석동에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제염 공장에서 다시 한번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꽃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이 여기 들어섰던 거죠. 처음에 이 만석동 매립지에 들어섰던 제제염 공장은 그 1908년경에 사동, 지금의 사동에 인천제염소라는 그 공장을 먼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뒤 1908년 12월 달에 이나다 가지코가 매립했던 이 매립지로 인천제염소의 분공장이 여기 들어서게 되거든요. 근데 1911년부터 사동 앞에 인천축항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제염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그 본공장을 이쪽에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1911년부터 인천제염소의 본공장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1910년대 중반에 총 8개의 제염소가 운영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제제염 공장의 단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910년에 주한염전이 건설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1918년에 주한염전이 완공이 되면서 소금 생산을 하게 되고요. 특히 주한염전 같은 경우는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그 생산을 했던 관영염전이었거든요. 관림염전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인천 근교에 있던 그 주한염전이라든지 남동염전이라든지 군자염전이라든지 이 관영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염 보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석동 일대에 있던 이 제제염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게 되죠. 1930년대가 되면 만석동에는 제제염 공장이 단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이 총독부에서는 관염 보호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염전이 있던 자리가 나중에는 조선 그 목재 공장, 지금 대성목재 전신이죠. 조선 목재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뭐 이러저러한 이제 공장들이 들어섰다가 이 1990년대 지금 뒤에 보이시는 만석 비치타운으로 아파트로 이제 조성되어 있던, 그러니까 바다 위에 매립을 하고 거기에 제염 공장이 들어섰다가 나중에 목재 공장이 들어섰다가 그 이후에 아파트가 된, 그렇게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는 요 해안선, 그러니까 이나다 가지코가 매립하기 이전에 해안선을 쭉 따라서 만의 그 안쪽에 있던 그 자리에 들어섰던 아리마 정미소 자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원래 해안선이죠. 원래 해안선이고요. 이렇게 돌아서 북성곳에서 묘도까지 이렇게 만을 이루고 있는 해안선의 끝자락입니다. 이 앞에, 그러니까 제 앞으로 보이는 이 땅을, 요 갯벌을 1906년도에 이나다 가치코라는 일본인이 매립을 한 거죠. 지금 이 자리는, 그러니까 원래 해안선의 끝자락에 있던 이 자리는 1917년에 군산에 본점을 두었던 조선물산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정미업을 크게 했던 회사죠. 이 회사의 지점을, 인천 지점을 바로 이 자리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미소, 조선물산회사라는 정미소가 여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만석동에 그 정미소가 제일 먼저 들었던 정미소는 1914년경에 카네노부 정미소라는 곳이 처음 들어서게 되고요. 1917년에 이곳에 이제 조선물산회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회사가 1921년과 24년도에 이 자리에서 크게 불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물산회사의 그 이사였던 아리마 슌지라는 사람이 이 인천 공장을 인수를 해서 아리마 정미소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라인으로 아리마 정미소, 요 뒤에 사이토 정미소, 정미 공장들이 이 주변으로 모여 있었어요. 이 정미업은요,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인천의 3대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인천의 3대 산업은 정미업, 양조업, 제염업이거든요. 이 양조업과 정미업은 쌀을 원료로 하는
공장들이죠. 그 인천이라는 곳이 쌀의 집산지다 보니까 일찍부터 정미 공장들이 인천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 이 정미 공장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 포화 상태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둘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도 이 아리마 정미소 같은 경우는요, 1930년대 인천의 3대 정미소에 들어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미곡을 도정 작업을 해왔던 곳이고요. 결국 그런데 그런 그 경쟁에 버티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말 1944년도에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교통운수회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해안선을 따라서 끝자락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묘도를 돌아서 이 북성포를 돌아서 북성곳이라고 돌출부, 북성곳이라는 돌출부로 해안선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성곳이라는 데 나와 있는데요. 잘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들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 뒤에 보이는 노란색, 베이지색 건물이 송월변전소입니다. 송월변전소가 앉아있는 자리, 이곳이 바로 북성곳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북성곳은요, 이 묘도부터 이 북성곳, 그 다음에 저 밑에 지금 오림포스 호텔에 있는 해망대까지 인천 서쪽 해안으로 돌출되어 있는 3개의 돌출부 중에 중앙에 있는 돌출부를 말합니다. 오림포스 호텔 그 밑에 지금 인천역 자리에 원래 성창이라는 인천에서 거두어들이는 쇠곡을 거기에 모아두던 창고가 있었어요. 이 성창의 북쪽에 있다라고 해서 북성곳이라고 부르고요. 이 북성곳의 북쪽, 그러니까 묘도와 북성곳 사이에 이렇게 만을 이루고 있는 이쪽으로 흘러드는 포구를, 갯보를 그 북성포라고 부르죠. 그래서 북성곳과 북성포, 이렇게 이제 지명이 붙었습니다. 지금 북성동은요, 사실은 원래 있던 성창자리 일대를 북성동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지명이 잘못 붙여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북성곳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인천 해안을 거슬러 오르던 외적의 선박을 방어하기 위해서 1879년도에 화도진이라는 군부대를 설치하고 이 화도진 휘하에 여러 개의 포대를 두는데요. 이 북성곳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3개와 5개의 포를 설치할 수 있는 포대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북성곳 북변포대, 북성곳 남변포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화도진이 1894년도에 혁파가 되면서 이 포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요. 이곳에 뭐가 들어서냐 하면, 사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약간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언덕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아마 멀리 둥그런 건물이 보일 거예요. 산 꼭대기에. 저게 바로 자유공원 꼭대기에 있는 인천 기상대 건물입니다. 저기서부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언덕까지 흘러내린 이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 왼쪽은 개항기 때 만들어졌던 각국 공동조계에 해당하고요. 제 오른쪽은 조선인 마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국 공동조계와 조선인 마을의 경계에 해당하는 바로 그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인천항에 거주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죽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의 묘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각국 쪽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북성곳에 그들의 묘지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각국 공동묘지가 있던 자리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묘지, 아주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이런 묘지가 아니라, 이 서양 사람들은 묘지를 되게 공원처럼 꾸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 어느 1960년대까지 인천 사람들이 여기 소풍 오기도 하고 산책 오기도 하고 그런 공원 기능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천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1966년도에 여기에 있던 각국 묘지를 청학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청학동으로 옮기게 되고 여기에는 바로 지금 뒤에 보시는 송월변전소가 들어서게 되고요. 일부는 택지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청학동으로 옮겼던 각국 묘지도 청학동에서 2019년경에 지금 부평 가족공원으로 옮겨가게 되죠. 어쨌든 조선 후기 포대가 있던 이 북성곳 돌출부에 공동조계가 경계선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묘지로 활용되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주택지와 변전소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안선 따라 동국길, 그 마지막 자락, 해안선의 마지막 자락을 끝으로 해안선 따라 동국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